물질이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번 원자에서는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턴의 원자 모형입니다. 영국의 화학자 겸 물리학자인 돌턴은 1803년 원자는 쪼갤 수 없고 변화하지 않는 완전한 것이며 물질이 이루는 기본 단위라는 원자설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발표했습니다. 돌턴의 원자는 단순하게 딱딱한 공 모양인데요. 돌턴은 1808년 저서 화학 철학의 새로운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태양계의 행성을 만들거나 없애는 것보다 수소 원자를 만들거나 없애는 것이 더 어렵다. 이는 원자가 절대 파괴되거나 생성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그의 원자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돌턴 원자 모형의 특징으로는 쪼갤 수 없는 중상 입자로서의 원자 모형을 제시하여 화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세웠습니다. 돌턴 원자 모형의 한계점으로는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나타냈으며 결합에 대한 발전적인 생각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훗날 원자가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졌고 동위 원소의 발견으로 같은 원소의 원자이더라도 질량이 서로 다른 입자가 존재하며 핵 분열과 핵 융합으로 원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톰슨의 원자 모형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은 응극선 실험을 통해 전하를 갖는 입자인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1903년에 플럼 푸딩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플럼 푸딩에 빗대어 설명하여 전자가 마치 건포도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원자 내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 반발에 의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톰슨은 정기적 중성을 위해 전자와 같은 전하량의 플러스 전하는 원자 크기만큼 팽창하여 실질적 원자 크기를 이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톰슨의 원자 모형의 특징과 한계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톰슨 모형의 특징으로는 원자가 보다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톰슨 모형의 한계점으로는 양전하가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구에 음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있는 톰슨의 모형으로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개별적으로 원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러더퍼드의 행성 원자 모형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물리학자 나가오카 헌타로는 1904년에 다음의 두 가지 예측을 바탕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이 위성처럼 돌고 있는 토성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심에 매우 질량이 큰 핵이 존재한다. 전자는 핵 주위를 회전하며 정기적인 힘에 의해 묶여있다. 그러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을까요? 회전하는 전자는 가속도 운동을 하며 가속된 전자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킵니다. 전자기파가 발생과 동시에 전자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전자의 원심력이 감소하며 회전 반지름이 점점 작아집니다. 결국 전자는 원자에게 붙들리게 되고 이론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2초 정도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제시하였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합니다. 보어의 가정으로는 전자는 정해진 궤도를 회전하며 이때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할 때 전자기파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 전자가 에너지 궤도를 회전할 때에는 고전 물리학의 법칙을 따른다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어의 모형에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보어의 모형은 에너지 양자를 통해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전자가 둘 이상의 원자에 적용할 수 없었으며 전자가 정해진 궤도에서 회전 운동한다는 증거는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원자 모형인 오비탈 이론입니다. 1927년 독일의 하이젠베르크는 양자 역학을 이용하여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성립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결정할 수 있는 보어의 이론은 불확정성 이론에 위배되는 것인데요. 현대적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단지 공간상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비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비탈이란 양자역학적으로 규명된 원자의 모양으로 전자의 파동 운동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지금까지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전의 이론을 보완하는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현재 오비탈 이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